할게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얘들아 집중. 자, 그럼 제가 한 게 가장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설명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뭐 할 거예요? 평행 이동할 거고 늘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또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식 하나로 그냥 모든 걸 다 정리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식 좀 써볼게. 사인하고 코사인은 같은 성질을 가져가요. 그래서 식을 써볼게. 예를 들어서 A 사인, 이거 마이너스 아닙니다. A 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 이거나 아니면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는 엄밀히 따지면 같은 개념이니까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탄젠트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A 탄젠트 bx 플러스 c 더하기 d 같은 경우는 조금 별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선생님 여기서 A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라고 하면 얘는 바로 최대 최소에 영향을 끼치고, 순서대로 설명할게. 그 다음 요 D도 또한 최대 최소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요 B 값은 누구한테 영향을 끼쳐요? 주기에 영향을 끼치고, 마지막 이 C 값이 문제예요. 이 마지막 C 값은요, 사실상 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따질 수 있는 게 없고요. 기하적으로, 즉 얘는 그래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왜? 얘가 결론적으로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값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C 값은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C 값은 문제에서 분명히 범위를 줄 거예요. 이 범위를 꼭 보고 맞추셔야 돼요. 왜냐? A 값이랑 B 값이랑 D 값은 답이 한 개일 가능성이 커요. 한 개. 생각보다 졸라 시끄럽네. 근데 저 C 값은 답이 여러 개 나와요. 얘는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C 값이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누가 답입니까? 라고 하면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A, B, D는 그래프를 보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만 C 값은 대입해서 구하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빨리 집중.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자, 최대값 구해볼게요. 최소값이랑. 자, 원래 최대값이 1인데 A배 위로 쭉 늘릴 수도 있고 쭉 압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A, 최소 마이너스 A에다가 그 그래프를 D만큼 올릴 수도 있고 D만큼 내릴 수도 있으니까 A 플러스 D,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바로 뭐다? 최대 최소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또 알아차려야 될 건 뭐냐면 이거죠, 바로. 얘들아, 이거 두 개 더해볼래? 두 개 더하면 최대 최소의 합은 뿅뿅 사라져서 뭐가 나와요? 2D가 나와요. 근데 나는 2D가 중요한 게 아니라 D 값을 구하고 싶으면 2D를 뭐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D 값은 뭐가 되냐? 최대 더하기 최소에다가 2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근데 왜 저걸 꼭 굳이 저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들 많이 풀죠. 뭐 이렇게 가서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하죠. 최대 최소가 대칭형으로 나왔어. K인데 마이너스 K야. 이거는 뭐 보나마나 끝이에요. 그냥 D 값은 0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요쪽은 뭐 예를 들면 숫자로 보여드리면 7이고 요쪽은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아, A 플러스 D는 7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일 거야. 연립해서 막 A, D 찾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얘가 바로 성립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7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2로 나눈, 즉 6을 2로 나눈 3이 무조건 D 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연립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D 값은 최대와 최소의 평균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A 값도 찾을 수 있겠죠. 왜? 여기다 뭐 더해야 7 나와? 4. 그래서 이렇게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탄젠트죠. 근데 왜 탄젠트는 문제입니까? 탄젠트는 어차피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혀 영향을 안 끼쳐요. 근데 그럼 D는요? D도 엄밀히 따지면 최대 최소한테 영향을 안 끼치지만 문제는 뭐냐? 얘는 살짝 영향을 끼치는 데가 있어요.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면 바로 Y 절편에 영향을 끼쳐요. 왜냐면 그 그래프가 원래 탄젠트 기본값이 몇 컴마 몇을 꼭 지나죠? 0,0을 꼭 지나요. 근데 위로 두 칸 올리면 0,2 지나요.
밑으로 3칸 내리면 0,마삼 지나요. 그래서 y절편에는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 b값이 핵심이죠. 여기서 b값은 크게 영향 없어요. 그냥 주기만 영향을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b값, 탄젠트에서 b값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 주기 플러스 바로 점근선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 여기서 사인과 코사인은 어떻게 주기에 영향을 끼칩니까? 라고 하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주기가 2파이고 그것을 바로 얼만큼? 절대값 b만큼 바로 줄여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새로운 주기라는 거죠. 왜겠어 얘들아? 주기가 짧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 같은 그림이 짧은 시간 안에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면 사인 이게 2파이라면 주기가 반으로 줄면 사인 더 줄면 사인 바로 나온다라는 거지. 주기가 늘면 사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요게 짧아지거나 늘어지거나는 결국 이 그림을 압축할 거냐 늘릴 거냐의 차이인데 결국 x 앞에 있는 이 b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sin x와 sin 2x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지. 그럼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언제 2분의 1 나와요? 사인이? 몇 도? 30도, 6분의 파이지. 그럼 여기 x 대신에 6분의 파이 넣으면 되는데 같은 2분의 1을 찾으려고 하면 sin 2x는 몇 도를 넣어야 돼요? 2x가 6분의 파이니까 x는 뭐가 나옵니까? 12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얘들아 물어볼게. 6분의 파이가 작아요? 12분의 파이가 작아요? 12분의 파이가 작죠? 그 말 뜻은 같은 2분의 1이 나오는데 사인은 6분의 파이 초 있다가 나오지만 얘는 엄청 빠르게 12분의 파이 초에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이 압축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압축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 나오는데 사인이 아니라 사인 바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얼만큼 줄었어요? 2분의 1만큼 줄었잖아요. 왜? 6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2분의 1만큼 줄었죠. 근데 x값은 2배가 됐는데 주기는 2분의 1로 준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x 앞에가 1이었다가 2로 가면 주기가 2분의 1로 주니까 b로 갔다라는 건 b분의 2파이로 줄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주기는 이렇게 시작하든 똑같은 개념이기에 b값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너네가 아까 우리 사인 코사인이 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랬잖아. 이렇게 돌아도 2파이, 이렇게 돌아도 2파이 똑같은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상 이 b값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저는 이 b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라고 하면 이 b값은 항상 문제의 맨 끝에 단 해놓고 줄 거다. 즉 b값은 양수야, b값은 음수야 라고 이 c값 범위랑 같이 줄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린 알았어. x 앞에 숫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주기가 주는 거고 반대로 sin 2분의 1x가 됐어. 그럼 선생님 이거는 x값이 반으로 줄었다는 건 주기가 2배로 늘었다는 거네요 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이 b의 역수를 나눠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탄젠트가 문제죠. 탄젠트는 주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원래 탄젠트 주기가 파인데 b만큼 줄거나 늘었으니까 절대값 b로 나눈 게 새로운 주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여러분 잘 봐. 탄젠트가 이렇게 있었어. 점근선도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그래프를 압축시키면 탄젠트도 어떻게 되겠어? 같이 압축되고 그래프를 늘리면 탄젠트의 점근선도 같이 늘어나니까 점근선도 또한 이 b값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럼 얼만큼 받아요? 라고 하면 얘도 똑같다. 우리 원래 탄젠트 점근선이 뭐 나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인데 요 앞에 있는 x의 값에 절대값의 역수만큼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2x가 되면 점근선은 2분의 1배로 줄 거고 탄젠트 2분의 1 x는 점근선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요 그래프, 요 점근선은 x는이라고 생겼잖아. x는이라고 생각한 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점근선이 이동해요. 그래서
결국엔 점근선은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냐? 플러스 x축 평행 이동에게도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는 꼭 이 점근선을 물어봐요. 탄젠트 문제들은 대부분 점근선 다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줄었어? 라는 거지. 자, 그럼 내가 문제를 내볼게. 탄젠트가 어려우니까. 4 탄젠트 2x 플러스 2분의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어. 자, 물어볼게. 4, 1 최대 최소 어차피 없으니까 영향을 안 끼쳐요. 그럼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럼 얘 먼저 주기부터 찾을게. 주기는 어떻게 되냐? 너 원래 주기가 뭐야? 파이요. 근데 x값을 얼만큼 했어? 와, x값을 2배로 늘렸어요. x값을 2배로 했으니까 주기는 반으로 줄어요 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점근선 찾아봐 라고 했어. 그럼 일단 기본값은 먼저 쓰셔야 돼요.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일단 기본값으로 쓰고 주기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나도 반으로 줄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반으로 줄여놓고 x축으로 평행 이동했어요.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닙니다. 2로 묶어서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옮겼어요 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정답이다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저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과 동일하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를 이쁘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아시다시피 얘가 4분의 파이여서 없어져요. 그래서 점근선이 2분의 1 n파이로 그냥 이쁘게 나온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 제가 잘 보세요. 유형 1번, 2번 해드렸고요.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5번, 유형 6번까지 해드렸어요. 이 개념이 아예 왜 그래 또? 자, 유형 7번 가볼게요. 화이팅! 아니야. 더 남았어요. 지금 제가 유형 7번을 개념을 설명해 주려고 멈춘 거예요. 자, 힘들죠? 오케이. 3시 10분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40분 남았군요. 자, 가볼게. 얘들아, 힘내자. 자, 우리 시험, 2학년 첫 시험 잘 봐야지. 자, 자, 할게.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주기 함수다 해서 이런 방법들로 이용해서 새로운 주기도 찾았고, 최대 최소도 찾았고, 변형된 주기, 변형된 최대 최소도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각함수는 또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대칭성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이 사실은 방부등식이긴 한데, 자, 사인, 코사인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다시 한 번만. 자, 사인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냥 8칸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생겼지. 자, 사인부터 먼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상수함수 y는 k라는 선을 그었어. 그럼 우리 만나는 교점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온다 이거지. 알파와 베타. 근데 이 알파와 베타는 무조건 사인 함수는 기함수이기도 하지만 같은 한 세트 그림 안에서도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고 2분의 3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따라서 이 알파와 베타는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대칭함수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야?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대칭축이 나오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것이 2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 약분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항상 파이더라 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가 30도 나오면 150도, 여기가 60도 나오면 여긴 120도, 여기가 만약에 90도 전이니까 80도 나오면 여긴 100도, 무조건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 바로 유형 7번이다 라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되잖아. 방부등식을 살짝 그냥 미리 알려드리면, 여기를 알파라고 두면 여기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에서 알파만큼 더 같다. 그래서 얘가 베타가 될 거고, 코사인도 이건 나중에 방부등식에서 합시다. 일단 양수 범위만 찾을게. 양수 범위만 보면 코사인도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코사인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도 똑같이 K라는 선을 그어보면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얘는 보니까 가운데 파이를 기점으로 대치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파이니까 얘는 오히려 알파 베타 더하기가 2파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오히려 뭐 나와? 330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80도 나오면 여기는 280도. 무조건 더해서 항상 360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얘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알파만큼 갔네? 그럼 알파만큼 뒤로 오자. 그래서 베타는 2파이에서 알파만큼 뒤로 간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하지. 반대쪽으로 넘기면 이 공식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어디랑 어디가 똑같은지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똑같네.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네 라는 거지. 나중에 방부등식에서는 제가 K를 정확하게 마이너스 K에다 그리면 또 여기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 길이 같단데 지금은 방부등식 파트가 아니니까 양수 쪽만 조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7번이다 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한 문제 풀어드리면 420번 봐봐. 이거 막 엄청나게 멋있게 구하면 안 돼. 420번 무조건 대칭성을 이용하면 물어볼게. 알파는 그냥 알파라고 쓸 수 있어. 근데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얘들아?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감마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각자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다 더해달래. 얘들 다 더해봐. 그럼 알파 하나 사라지고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어디다 대입해달래? F한테 대입해달래. 미안. 이건 대소비교 문제니까 숫자를 넣으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물어볼게. 자, A는 F 알파니까 사인 알파가 나와. A는 사인 알파야. 자, 그 다음에 B는 사인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나오지? 파이 나오지? 그럼 얘 사인 파이를 구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해가? 콜? 그 다음 마지막 C 값은 사인 뭘 찾아달라는 거야? 이거 다 더하면 3파이 플러스 알파를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각 변환에 의해서 결국에는 얘가 뭐 나와?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나오지. 그럼 일단 제일 작은 게 누가 되겠어? C가 제일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파이보다는 어때? 사인 파이가 몇이야? 그냥 외웠잖아. 0이잖아. 그치? 근데 사인 알파는 0보다는 클 거잖아. 그럼 제일 큰 게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가 되겠다. 뒷장 넘어갈게. 유형 몇 개야? 14개. 응? 근데 유형 다 해야 돼요? 해야죠. 너네 또 나한테 난리 칠 거잖아. 뭐 설명 안 했는데 뭐 숙제로 냈다. 뭐 또 그 새끼 어떻게 된 거냐. 또 가서 또 그치 어제? 근데 쟤 오늘 좀 많이 피곤하니 얼굴이? 이게 몇 시에 잤대요? 핸드폰 하다 그지? 제일 공부했대. 어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해 지금. 야 나도 늦게 잤어. 나도 어제 시하, 수학, 갈무리 다 하고 4시에. 제이야. 아니야. 그 목소리로 말하지 마. 얘들아 안 피곤한 거야. 괜찮아. 나도 태호가 늦게 자서 늦게 자. 몇 시야? 어제 태호 졸라 늦게 잤어 진짜 이 새끼 씨. 1시 반에 잤어 어제 새벽. 나 얘 때문에 스트레스. 애기가 원래 아니야. 민호쌤에는 태호랑 똑같은 개월 쓸 때 저녁 8시면 잤대. 그래서 키가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났대. 너 내 아내한테 읽을 거야. 아니 민호쌤이 키가 크잖아요. 그 너 인간다리 많이 그럼 너 우리 엄마한테 읽을 거야 아빠랑. 아니 쌤 작다고 안 했는데. 참. 잘못 주무셨나? 자 가볼게.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잠은 나를 닮았어. 와 얘가 얼마나 뒤척이냐면 내가 잘 때 엄청 뒤척이거든. 와 아내가 옆에다 같이 잤는데 얘랑 못 자겠대. 얘가 360도로 한 3바퀴 돌아 그 자리에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돌아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서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 그럼 뭐냐면 바닥 매트리스에서 자다가 바닥 그냥 토퍼 요만한 4cm 매트리스에서 자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 그러면 돌고 돌다가 이제 마지막 바닥에 머리를 쿵 하고 이렇게 찐 거야. 이렇게 엎드리면서. 그럼 지 혼자 이러고 울고 있어. 그럼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그래서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내가 엎드려 자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이러고 엎드려 되게 좋아해. 얘가 맨날 엎드려 자. 턱관절이요? 턱관절 한번 돌려드려요? 자, 가볼게. 근데 잠 적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잠이 적은 게 아니라 모르겠어. 간다. 자, 갈게. 얘들아, 절대값 함수잖아. 근데 요거는 나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도 돼? 아니 말 안 했어. 저번에 했어.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 절대값이 전체에 붙어있냐 y에 붙어있냐. 이거 대답하면 이해한 거야. 자, 물어볼게. 식 전체에 절대값 붙어있으면 어떻게 풀었지? 이렇게 말고 좀 난 그렇게만 안 가르쳤어. 3, 4, 4분면의 그림을 1, 2, 4, 4분면으로 올리자라고 했고, 만약에 x에만 절대값 붙어있으면 어떻게 풀었지? 1, 4, 4분면 그래프를 2, 3, 4분면으로 복사하자 그랬어. 복사야.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 사인 함수 봐봐. 나 오버랩해서 그릴 거니까 잘 봐. 흰 색깔이 정상 사인 x. 만약에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어. 그러면 엠보싱이 나와요. 볼록볼록. 이게 절대값 사인 x. 나 오버랩해서 그린다 그래서 잘 봐. 그 다음에 파란색은 x에만 절대값 씌운 거야. 그럼 이렇게 나와. 요게 사인 절대값 x가 되는 거야. 자, 요 세 개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흰 색깔은 정상 사인 x, 노란 색깔은 전체 절대값 붙었을 때 x에만 절대값 붙이면 1, 4, 4분면을 2, 3, 4분면으로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 그려볼게. 자, 정상 코사인 함수 요렇게 전체의 절대값 붙이면 똑같은 엠보싱 모양 반복. 노란색이 절대값 코사인 x. 그 다음 파란색은 코사인 절대값 x. 그러고 보니까 재미난 게 코사인은 x의 절대값 붙인 것과 기존 코사인 x 그래프가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코사인 x 그래프랑 코사인 절대값 x 그래프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자, 탄젠트 그림 그려볼게. 탄젠트가 제일 어려워.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나오거든. 탄젠트 흰 색깔 가장 기본값 그래프. 요렇게. 요게 탄젠트 x. 그 다음에 전체의 절대값 붙이면 요렇게 생긴 노란 색깔 모양이 탄젠트 x의 절대값 전체 붙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겁나 웃기죠? 파란 색깔이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모아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꼭 이차함수 모양처럼 생긴 거. 이게 탄젠트 절대값 x 그래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절대값이 붙으면 주기도 바뀌고 대칭성도 바뀌고 주기성도 바뀌어요. 지금 주기랑 주기성은 다른 말이야. 주기는 몇 파이야? 얼만큼 반복돼라는 거고, 주기성은 얘가 주기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물어볼게. 자, 손으로 할 거니까 잘 기억해. 사인 최대 1, 최소 마일, 주기 2파이. 그리고 주기성이 있어. 자, 전체의 절대값 붙였어. 최대값, 최소값 0, 주기 파이로 줄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사인 절대값 x야. 자, 물어볼게. 요 파란색도 그려줄게. 파란색, 요 파란색이 사인 절대값 x야. 최대값, 최소값, 주기성 없어요. 주기라는 건 같은 그림이 반복돼야 되는데 이런 거죠. 사인, 사인, 사인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면 가운데가 갑자기 중첩이 되는 거죠. 그럼 걔는 주기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주기함수라고 안 합니다. 사인은. 왜? 사인 오다가 여기서 똑같은 모양이 가야 되는데 아니죠. 요게 한 세트잖아요. 그 세트가 반복돼야 주기란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주기성을 잃어요. 이해 가셨죠? 자, 코사인도 갈게. 코사인 x 최대 1, 최소 마 1, 주기 2파이.
전체 코사인 절대값 붙였어. 최대 1, 최소 0, 주기 파이. 이해 가세요? 근데 얘는 똑같다. 원래 코사인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돼. 자, 탄젠트 갑니다. 최대 최소 없어. 주기 파이.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일단 얘부터 갈게. 얘 최대 없어. 최소값 0. 그렇지. 갑자기 최소값이 생겨요. 주기 파이. 똑같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차이 나거든. 자, 요거 갈게. 탄젠트 절대값 x 최대 없어. 최소 없어. 주기 깨집니다. 왜? 이게 반복되다 여기서 갑자기 모양이 중첩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얘들아, 재미난 게 뭐냐면 x에만 절대값을 붙이면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웬만하면 학교 시험에서도 x 절대값 붙인 것끼리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의 절대값 붙인 걸 비교 많이 하는데, 지금 신기한 게 주기만 보면 2파이, 2파이, 파이였는데 파이, 파이, 파이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의 식이 절대값이 붙는 순간 파이로 주기는 다 통일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탄젠트만 최대 최소만 좀 기억하세요. 탄젠트는 최대는 늘 없지만 최소는 없다가 0으로 생기기도 하니까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유형 8번을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9번은 각변환. 각변환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각변환은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어떤 각도를 줘도 우리는 다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해놓고, 자, 정수 파이 더하기 알파냐, 아니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고 2분의 정수 파이 더하기 알파냐,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내가 너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인 2파이 더하기 알파 각변환 해줘. 코사인 4파이 더하기 알파 각변환 해줘. 탄젠트 3파이 마이너스 알파 각변환 해줘. 또는 사인 2분의 5파이 더하기 알파 각변환 해줘.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각변환 해줘. 탄젠트 2분의 7파이 플러스 알파 각변환 해줘. 보면 앞에가 정수냐 2분의로 시작하는 정수 파이냐,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막 또 대부분 문제집 보면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게 설명해 놨거든. 다 필요 없습니다. 정수냐 2분의 정수냐만 보시면 되고요. 요 뒤에 나오는 알파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뭐죠? 이 알파는 무조건 예각이어야 됩니다. 90도와 0도 사이 각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사인 1440도 구해줘.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저거를 뭐로 바꿔야 돼요? 호도법으로 바꿔야 돼요.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떤 친구 입장에선 이 알파가 90도를 넘는 경우도 있고 90도를 안 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안 넘어야 된다. 이 각변환이 되려면 이 알파는 항상 다 예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우리 사분면에서 부호가 몇 도마다 바뀌어요? 90도마다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2파이, 4파이, 3파이를 간 다음에 이게 90도보다 커져버리면 부호가 아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알파들은 늘 예각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처럼 정수파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 글자 그대로 알파라고 쓰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라는 게 사인이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뭘 따져줘야 된다? 부호. 뭐? 선생님 1사분면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선생님 1사분면입니다. 그럼 코사인도 플러스. 근데 선생님 얘는요 3파이에다 알파만큼 뒤로 가면 2사분면이에요 라는 거야. 2사분면은 사인 땅인데 탄젠트 물어봤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 근데 애들이 뭐 틀려오는지 아시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2사분면인데 사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코사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자 봐볼게. 얘를 고치면 2분의 정수 파이로 가는 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2분의 3파이니까 얘는 사인으로 바뀌어요. 탄젠트는 빡치는 거야. 왜? 이것들 봐라. 서로는 서로끼리 바꾸고 나는 갈 데가 없네. 그래서 빡쳐서 g를 역수치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 일단 알파 다 쓰세요. 그래놓고 이제 각도를 따질 건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왜냐면 선생님 2분의 5파이면 한 바퀴 돌고 90도 갔어요. 거기서 알파만큼 조금 더 가래요. 그럼 몇 사분면? 사인 땅이거든. 그치? 근데 사인 땅에서 애들이 뭘 착각하냐면 얘 보고 부호 결정해요? 얘 보고 부호 결정해요? 제일 많이 물어봐. 2사분면인 것까진 찾았대. 근데 2사분면에서 사인이면 플러스고 코사인이면 마이너스면 누구를 보고 부호를 붙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 기존 거. 기존께 부호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야 라는 거지. 그럼 얘는요 선생님 2분의 3파이면 270도거든요. 거기서 조금 덜 가래요.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이죠. 그럼 탄젠트 땅이네. 코사인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겠죠. 얘는 2분의 이거 나 몇 파이라고 한 거야? 7이니? 11. 그럼 2분의 11파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1파이면 5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죠. 그럼 5파이면 두 바퀴 돌고 나서 반 바퀴 간 다음에 90도 더 간 거예요. 거기서 알파만큼 더 가래. 누구 땅이지? 4사분면이야. 그럼 코사인 땅에서 탄젠트 물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수 파이냐 2분의 유리수 파이냐. 이거 가끔가다 4분의로 또 각별하는 놈들이 있어. 안 돼. 이거 꼭 2분의여야 돼. 왜 2분의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90도마다 부호가 바뀌니까 2분의로 항상 바꿔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9번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니야 오늘 하나만 하고 그럼 끝낼게. 하나. 자, 뭐 할 거냐면 아니 10번 안 해도 돼요? 근데 숙제 약간 있는 거 와, 아우, 먼지가 너무 나. 자, 갈게. 괜찮아요. 자, 여러분. 갈게. 자, 제가요, 이렇게 할게요. 유형 10번 하나. 유형 11번은 5초 풀이. 5초만 말하고 끝내고. 유형 12번은 안 할게. 유형 13번 하고. 유형 14번 하고. 딱 3개. 아니, 근데 유형 13번이랑 14번도 솔직하게 말하면 한 10초, 10초만 주면 돼. 그럼 내가 쉬운 거부터 할까? 네. 유형 14번. 내가 아까 몇 초 달라고 했지? 10초. 자, 간다. 세도 돼. 유형 14번 준비. 시작. 여러분들 이거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은 탄젠트를 뭐 할 거야? 치환하겠지? 그럼 이거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끝.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난리 나잖아요. 자, 유리함수 나왔죠? 자, 가볼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440번 좀 잠깐 볼게. 이것만 그냥 하고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 440번이랑 441번, 442번 보면 어쨌든 탄젠트, 코사인, 사인을 다 뭐로 치환할 건 뻔해? 뭐 t로 치환하겠지.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란 말이 있어. 그러면 물어볼게. 440번을 치환하면 탄젠트를 범위가 뭐로 바뀌어요?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 모든 실수지. 두 번째, 441번 코사인을 t로 치환하면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442번 사인을 t로 치환하면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1부터 1. 끝났죠. 그리고 내가 너네들을 유리함수를 나한테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지만 유리함수 최대 최소는 지나가던 초딩도 풀어요. 기억나?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대답하는 학생은 초콜릿 줄게. 내가 유리함수 최대 최소는 그냥 이렇게 풀면 끝나라고 했어. 아, 근데 그 전에 뭐 하나만 먼저 따지고 반은 맞았어. 그치? X점근선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냐 없냐를 판단 후에 넣으라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441번을 딱 두 줄로 문제 풀게. 간다. 첫 번째 치환. 됐지?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치환했으니까 범위 썼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자, 물어볼게. 저 유리함수의 x점 근선이 뭐 나왔어? 마이너스 2지. 유리함수의 x점 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값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넣은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2. 1 넣으면 3분의 0. 최대 최소 끝. 근데 왜 마이너스 코사인이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 440. 441번 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앞장으로 넘어올게요. 여러분, 유형 13번은 제가 딱 한마디 하면 사실 끝나거든요. 뭐냐?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또? 치환할 거죠? 그럼 치환한 다음에 결국 최대 최소 찾으려면 이 치환한 식은 t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요? 그럼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무슨 모양으로 바꿔요? 완전 제곱식. 그러면 우린 치환하면 뭐가 바뀌죠? 그러면 결국 얘는 몇 학년 문제로 바뀌어요? 1학년 방식으로 문제가 바뀌죠. 즉 완전 제곱식 만들고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 찾아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제가 한 문제 풀어 드릴게요. 빨리빨리 할게. 예를 들어서 이런 다네. 아, 얘가 좀 낫겠다. 자, 저는 439번을 또 한 세 줄로 풀게요. 갑니다. 정말 세 줄 안에 나와요. 첫 번째, 앞에 거 각변 안 하면 뭐 나오죠? 2 코사인 x. 뒤에 거 각변 안 하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플러스 2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치환할 거예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그럼 치환하면 범위 바뀌니까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끝났죠? 1학년 문제로 바뀌었어요. 왜? 이제 저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끝이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나 가끔, 여러분들 어차피 서술형 없죠? 있어요.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왜요? 왜냐면요, 이거 가끔, 그러니까 나 이거 문제 풀어봤어 라고 하고 여기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솔직히 있잖아요. 안 돼요. 깎여요. 근데 그러면 코사인 x를 c라고 쓰는 것도 깎여요. 깎여요. 삼각함수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치환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근데 치환할 때 네. 그냥 이렇게만 써도 안 깎여요? 아니면 깎여요. 한다 말해요? 해야 돼요. 아, 코사인 x를 t로 치환한다 써야 그래야 얘가 성립해요. 얘가 성립해요. 그래서 서술형은 얘 쓰고 얘 써야지 여기서 저 알아요 선생님 이렇게 저는 바로 뭐 치환할게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완전 제곱식 무조건 깎여요. 무조건. 근데 범위를 그러면 어. 어느 위치에 써야죠? 바뀐 거. 바뀐 거에다 써야죠. 네, 옆에다가 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게 왜 마일이냐 1이냐까지는 안 써도 돼요. 네. 그거는 이미 코사인을 t로 치환하는 순간 최대 최소가 범위로 바뀌어서. 근데 요거 쓰고 요거까지는 써주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깎입니다. 안 쓰면. 말 없이 그냥 코사인. 그럼 그건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서술형은 뭐뭐라 할 때 그러므로 이딴 거 안 써요. 그냥 풀이가 왜 그 다음 문장이 이런 거 안 쓰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거에 이제 감점 요인을 넣어놓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풀 때 깔끔하게만 써주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서술형 연습은요, 평소에 문제 풀 때 똑바로 푸세요. 고등학교 서술형은 진짜 그게 다예요. 뭐 그러므로 따라서 이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평소 문제 풀 때 깔끔하게만 푸는 걸 그대로 써놓으시면 거의 다 만점이에요. 자, 얘들아 갈게. 유형 12번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가볼게요. 요거는 제가 딱 아까 5초만 주면 된다 그랬죠? 왜겠냐? 아니요. 431번, 432번, 433번의 공통점 보세요. 뭐죠? 원이 보이잖아요. 원이. 원 안에 사각형 들어가면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성질 하나 있죠.
마주보는 각도가 180도다라는 거. 그냥 찐따 같은 사각형 주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세타야, 여기 180도 마이너스 세타야,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각형이 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찐따처럼 생긴 사각형이어도 여기를 세타라고 주면 마주보는 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요. 431번 보세요. 432번 보세요. 433번 보세요. 일단 사각형 다 줬는데, 자, 솔직히 말하면 431번은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432번과 433번은 지금 모두 같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되냐면 원의 중심이에요. 이 원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O에서 예를 들면 432번 보면 O에서 A로 선을 긋고 O에서 D로 선을 긋는 순간 OB, OA, OD, OC는 전부 다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각도들이 똑같은 데가 표현이 될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해 가세요? 그리고 433번도 똑같겠죠. OA, OB, OC, OD로 그었을 때 각각의 길이는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동경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어오시면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유형 10번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왜냐면 유형 10번은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친구는 오래 걸려서 맞추고 어떤 친구는 빨리 풀어요. 이게 대표적인 유형 10번 문제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유형 10번이랑 이제 428번이랑 429번만 기억하고 계셔도 돼요. 선생님 그럼 430번은요? 430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그 각변환을 알면 바로바로 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왜 428번이랑 429번을 먼저 걸고 넘어졌냐면 이게 반의 반원이냐 원이냐 반원이냐에 따랐는데, 반원은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반의 반원 아니면 애초에 깔끔한 원, 요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반원은 잘 안 나옵니다. 반원은 진짜 별로 안 나와. 아예 안 나온다고 봐도 돼요. 그럼 도대체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일단 원은 전체가 2파이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뭐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몇 등분했냐가 중요해요. 자, 429번 보면 몇 등분했어요? 10등분했죠. 그럼 하나의 각도가 몇 도예요? 2파이를 10등분했어. 그럼 결국 5분의 파이가 하나의 각도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를 빨리 계산해야 되냐? 파이가 나오려면 몇 세타이냐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럼 파이가 나오려면 몇 세타야? 요거 일단 찾아놓고 가세요. 요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키포인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P1이거든요. 그 다음은 여기가 P2가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요, 하나당 다 파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P1, P2, P3, P4 갈 때마다 각도가 어떻게 되죠? 누적 형태로 가요. P1은 세타, P2는 2세타, P3는 3세타, P4는 4세타, 누적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놔야 돼요. 왜? 문제에서 보면 결국 우리 가족권 문제 풀어볼게.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쭉 갑니다. 어디까지? 사인 10세타까지.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걸 어떻게 찾아요? 파이가 5세타면 하나가, 이걸 계산하는 놈들 되게 많아요. 180도를 진짜 5로 나눠요. 그래서 얘를 진짜 도로 찾은 다음에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막 얘를 2 곱하면 몇 도가 나올 거야, 이런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사이에 사인 5세타가 있을 거고 사인 6세타가 있을 거예요. 자, 갑니다. 사인 5세타가 파이면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사인 6세타 있죠. 이 6세타를 어떻게 쓸 수 있죠? 5세타 더하기 세타죠. 그럼 다시 5세타를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바꿀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라고 고쳤을 수 있죠? 사인 세타이고 3, 4분면 각도니까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세타와 사인 6세타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세타, 6세타, 2세타,
7세타, 3세타, 8세타, 4세타, 몇 세타? 없어지죠. 그럼 결국에는 세타부터 10세타까지가 총 몇 개예요? 10개. 근데 2개씩 만나서 뭐가 되죠? 0이 돼요. 그럼 얘는 다 0, 0, 0, 0, 0. 0이 5세트 나오네. 답은 뭐예요? 0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나 조건도 한번 가볼게요. 그럼 나 조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겠죠. 나 조건도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코사인 6세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코사인 6세타도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또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코세타로 바뀌어요.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0이 나와요. 나 조건도. 마지막 탄젠트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요. 탄젠트는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왜? 5세타 자체가 몇 사분면 각도예요? 3, 4분면이니까 탄젠트가 오히려 몇 도로 플러스로 나와요. 근데 그럼 이제 탄젠트를 한번 봐볼게. 탄젠트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 그냥 다 써줄게. 요거 탄젠트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6세타가 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그럼 얘는 탄젠트 세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소거가 안 돼요. 소거가 안 되면 이거 다 노가다 떼야 되냐라는 거지. 아니요, 전 노가다 안 뛸 거예요. 어떻게 풀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아니, 지금 이거 노가다 뛰면 너무하잖아.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탄젠트 2세타, 탄젠트 2세타. 그럼 또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가 또 2개씩 나오네요. 또 계산해야 돼. 너무 귀찮아. 어떻게 할까요? 힌트는 여기 있어요. 탄젠트 세타부터 탄젠트 110세타. 이게 뭐야? 잘못 나온 거 아닐까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거. 아이, 설마. 이거 내가 원본 봐볼게, 파일. 잘못 나왔어. 얘들아, 10세타래요. 빨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귀찮잖아. 10세타 2파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잘한 건 맞는데, 그러면 지금 2번 해야 되잖아. 이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또 10세타 찾아야겠다라고 머리가 아프잖아. 너무 아파. 별로 안 아파. 아니야. 이거 갖다가 쟤도 이용해야 되잖아. 또 다른 문제를 풀 때 또 다른 조건을 찾아서 하면 너무 시간이 또 2배로 걸릴 거 아니야.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니까? 파이 마이너스 하면 뭐? 안 되죠. 그러면은 다 마이너스 탄젠트로 바뀌어. 아니죠. 여러분 잘 봐. 잘 봐. 탄젠트 4세타 보시면 안 돼요? 탄젠트 4세타는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죠. 그러면 세타랑 4세타, 2세타랑 3세타는 없어진다는 거야. 앞에 4개가. 그럼 또 탄젠트 5세타 말고 탄젠트 여기 6세타 있죠. 그럼 쭉 가다 보면 탄젠트 또 10세타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또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탄젠트 누구를? 바꿔야지 또. 쟤 누구냐. 어차피 탄젠트 파이는 몇이에요? 파이 플러스 얘도 다 0이잖아. 그럼 자,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가 나온다고. 숙제로 해와 그럼. 또 내가 다시 어차피 할 것 같으니까. 고민해와. 없어요. 끝낼게요. 자. 오늘 왜 이렇게